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얘가 내 남편을 왜 만나! 미영이가 정수기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놔라고. 정수기가 소리치며 미영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을 노려봤어요. 너 같은 애랑 50년이나 넘게 친구를 했던 내가 바보였어! 친구? 웃기지 마. 나는 너를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50년 지기 친구의 배신과 남편의 불륜. 두 사람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어린 시절이라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게 새롭고 반짝반짝 빛나 보이던 그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곳인지 몰랐거든요. 그저 매일매일이 모험이고, 친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미영이와 정숙이는 그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던 두 아이는 마치 자매처럼 지냈어요. 미영이 집은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이었고, 정숙이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 모르게 골목에서 뛰어놀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미영아, 오늘도 딱지치기 할래? 정숙이가 손에 헌 신문지로 만든 딱지를 들고 미영이네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영이는 숙제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가 잔소리할 틈도 주지 않고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죠. 응.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이가 먼저 시작했는데 딱지가 뒤집어지지 않자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아, 또 실패했네. 미영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 정숙이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미영이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이 좋은가 봐. 우리 아빠가 손재주가 좋다고 하셨거든. 그때 미영이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를 본 미영이는 얼른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정숙이는 미영이네 아버지가 부러웠어요. 자기 아버지는 늘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정숙이는 미영이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도 정숙이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어요. 정숙아, 너도 여기서 저녁 먹고 가거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미영이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시자 정숙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정숙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미영이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정숙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 따뜻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입니다. 내일도 같이 놀자, 정숙아. 응. 미영아, 고마워. 그렇게 두 아이는 매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비밀도 털어놓고 꿈도 나누었죠. 미영이는 예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 했고, 정숙이는 예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아이는 순수했어요. 질투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시기라는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법이고, 아이들은 자라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자라면서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죠. 순수했던 마음에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미영이와 정숙이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매일 골목에서만 뛰어노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친구는 서로 다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공부도 성실히 하고 친구들과도 조용히 어울리며 지냈어요. 반면 정숙이는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에 띄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미영아, 나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 정숙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 미술고 진학하면 좋겠다고 하셨어. 나 정말 그림에 재능이 있나 봐. 미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숙아. 축하해. 하지만 정숙이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고,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때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어느 날, 미영이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아, 머리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요 앞 사거리 미용실에서 잘랐어. 정숙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촌스러운데. 그래도 미영이가 해서 귀엽긴 하다. 너는 뭘 해도 순수해 보여서 좋아. 미영이는 정수기의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칭찬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니까 좋은 뜻으로 한 말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화는 2학년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가 같은 반 남학생 준호에게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준호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준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마음을 감추고 있었어요. 미영아, 너 요즘 이상해. 준호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 정수기가 날카롭게 눈치챘습니다. 미영이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뭘 그래. 솔직히 말해봐.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게. 정수기가 다정하게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이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준호가 좋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준호랑 가까워질 수 있게 기회 만들어줄게. 정수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고마운 마음에 정수기를 꼭 안았어요. 정수기는 정말로 미영이를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준호와 같은 조가 되도록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체육 시간에 미영이와 준호가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죠. 미영이는 정수기의 도움에 정말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가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미영이 대신 자신이 준호와 대화를 나누곤 했거든요. 미영아, 준호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내가 물어봐 줄까? 정수기가 말했지만 정작 준호와 이야기할 때는 미영이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미영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반 친구가 귓속말로 알려준 거였습니다. 미영아, 너 몰랐어? 정숙이랑 준호가 사귀기 시작했대. 미영이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도와준다면서 뒤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미영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을 도와주겠다던 친구가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자신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수기가 미영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미안해. 정수기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준호가 먼저 나한테 고백했어. 나도 어쩔 줄 몰랐어. 미영이는 정수기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수가, 미영아, 너무 미안해. 정말로. 나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그런데 준호가,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를 배신하려던 게 아니야. 정수기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 맞지? 이런 일로 우정이 깨지면 어떡해. 너는 내 유일한 진짜 친구인데. 미영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수기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수기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정수가, 나도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정말. 미영아, 고마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정수기가 미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수기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거든요. 그 사건을 계기로 두 친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친구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늘이 생기게 된 거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미영이와 정수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두 사람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미영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동네에 있는 작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었지만 미영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진수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수는 미영이보다 5살 많은 공장 대리였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미영 씨, 오늘 일 고생 많으셨어요. 진수가 퇴근 시간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는 늘 직원들을 챙겨주는 따뜻한 상사였습니다. 진수는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영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미영이는 점점 진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미영이를 진심으로 아꼈고 미영이도 진수의 따뜻함에 마음을 맡겼어요. 어느 날 미영이는 정수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수가, 나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시간 될 때 만날래? 그래? 누군데? 정수기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남자친구야. 진수라고 해. 미영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동네 작은 커피집에서 만났습니다. 진수는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숙 씨. 미영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진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기가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어요. 진수의 옷차림이나 분위기에서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느껴졌거든요. 진수는 성실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미영이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따뜻했어요. 미영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진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수기는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정수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사람 버리는 괜찮아? 들어보니까 너랑 같이 공장 다니는 것 같던데. 응. 진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정수기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미래가 보여? 언제까지 공순이로 계속 살 거야? 미영이는 정수기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정수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수 오빠는 정말 착하고. 미영아, 현실을 봐. 이제는 사랑만으로는 안 돼. 결혼하면 현실이야. 애도 낳아야 하고. 정수기가 훈계조로 말했어요. 너는 너무 순수해서 속는 거야. 남자들은 다 그래. 처음에만 잘해주고 나중에는 달라져. 정수가, 진수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영이가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화내는 거야? 내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수기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아, 나는 너보다 세상을 많이 봤어. 대학도 다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너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미영이가 속상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미영아, 우린 어리고 예쁘고 착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굳이 공장 다니는 사람과. 정수기가 말을 흐렸어요. 그때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이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정수기는 진수에게 직접적으로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을 두는 태도였어요. 헤어질 때 정수기가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내 말 한 번 더 생각해봐.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미영이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수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진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수기가 뭐라고 해도 진수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면 정수기는 무리한 형편의 빚을 내서 서울의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과 계열로 들어간 정수기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기 시작했어요. 화장법을 익히고 옷을 멋지게 입는 법을 배우며 점점 세련된 여대생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예뻐졌다. 과 선배들이 정수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는 그런 관심이 좋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원했던 주목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정수기는 경영학과 3학년인 상민이라는 남학생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민은 재벌가 2세로 잘생기고 돈도 많은 남자였어요. 학교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가난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고, 정숙이는 화려한 대학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정숙이와 상민의 연애는 화려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명품 선물, 해외여행까지. 정숙이는 이런 생활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정숙아, 너 요즘 너무 변한 것 같아. 같은 과 친구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이는 성형수술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쌍꺼풀 수술부터 시작해서 코, 턱선까지. 뭐가 변했다는 거야? 나는 더 예뻐지고 있는 건데. 정숙이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너는 원래도 충분히 예뻤잖아. 왜 굳이?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혜진아, 너는 몰라. 이 세상은 예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정숙이의 눈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상민과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상민은 정숙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숙이는 그런 상민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이 남자와 헤어지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이는 점점 허영심에 빠져들었어요.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화장품. 모든 게 상민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지만 정숙이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상민이가 사준 샤넬 가방이야. 정숙이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속으로는 정숙이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아, 너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이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혜진이 다시 한번 충고했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너는 가난해봐서 몰라.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사람들도 다르게 대해주고. 정숙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이는 친구들에게 늘 훈계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희들도 좀 더 자신에게 투자해. 그렇게 살면 언제 나아져? 결국 혜진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은 하나둘 정숙이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숙이의 변한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이에게는 여전히 미영이가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거든요. 미영이는 변한 정숙이의 모습을 알면서도 끝까지 친구로 남아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가난하지만 진실한 사랑 속에서, 정숙이는 화려하지만 공허한 관계 속에서 말이죠. 몇 년이 흘러 미영이는 진수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혁이와 둘째 딸 수진이를 키우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진수의 공장 대리 월급만으로는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미영이는 매일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골라 사와야 했고, 아이들 옷도 대부분 물려받은 것들이었어요. 전기료를 아끼느라 여름에도 선풍기 대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진수는 본업 외에도 틈틈이 다른 일을 찾아 나섰고, 미영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옷 입고 오는데 나만 왜 이런 옷 입어야 해요? 준혁이가 물려받은 옷을 보며 속상해했어요. 준혁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곧 새 옷도 사줄 거야. 미영이가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진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선배가 강남 쪽 아파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진수야, 요즘 강남 아파트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 대치동이나 압구정 쪽 말이야. 지금이라도 하나 장만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선배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당장 살기도 빠듯한데 집을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영아, 강남 쪽 아파트 하나 장만해볼까?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슨 돈으로요? 미영이가 현실적으로 대답했어요. 대출을 받더라도 한번 해보자. 나도 좀 더 열심히 일할게. 진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대치동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어요. 대출금이 부담스러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더욱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좋은 학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호재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어요. 여보, 우리 아파트 값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미영이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구입할 때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뛰어오른 거였어요. 진수와 미영이는 꿈만 같았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우리도 살만해졌네. 진수가 미영이를 안으며 기뻐했어요. 그 후로 진수는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다른 지역들도 하나씩 알아보며 투자처를 늘려갔어요. 서초동, 압구정동까지 손을 뻗치며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진수가 투자한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살림살이가 완전히 나아진 미영이네 가족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방 3개,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딸린 단독주택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커졌어요. 수진이가 새 집에서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구나. 미영이가 딸을 안으며 뿌듯하게 말했어요. 진수는 새 자동차도 뽑았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고급 승용차였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드라이브를 나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우리 차 정말 멋져요. 준혁이가 새 차에 앉으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 태우고 다니려고 좋은 차 샀지.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었고 새 옷도 마음껏 사입을 수 있었어요. 미영이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 자신만의 일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용 김치 주세요. 우리 애들이 사장님 김치만 찾아요. 단골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담갔어요. 미영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가족 여행도 자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까지. 새 차를 타고 온 가족이 함께 다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일상에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미영이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아, 부동산 관련 미팅이 길어져서. 미안해. 진수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대답이 간단해졌습니다. 미영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진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투자 일이 바빠진 걸 거야. 괜한 의심은 하지 말자. 하지만 의심스러운 일들은 계속 생겼습니다. 진수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주말에 갑자기 중요한 부동산 시찰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아빠, 나 새 운동화 사줘요. 친구들이 다 신는 브랜드로요. 수진이가 진수에게 말하면서 애교를 피웠습니다. 진수는 다급히 핸드폰을 닫고 수진이를 보며 그래. 아빠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또 뭐가 필요하나? 우리 이쁜 딸. 말하며 다급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이는 조금 달라진 이런 진수의 변화가 단순히 일이 바빠서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졸업 후 몇 년이 화려한 연애를 이어온 정수기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 많은 남자 중 골라 했던 결혼이 결국 이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고 남편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파경에 이른 거였죠. 정숙 씨,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을 때 정숙이는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원했던 결혼이 이렇게 끝이 나다니. 하지만 정숙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는 미영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미영아, 오랜만에 만날래? 할 얘기가 있어서. 응, 좋아. 어디서 만날까? 미영이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숙이는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정수기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넌 여전히 예쁘고 날씬하다. 요즘 어떻게 지냈어?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사실 나 이혼했어.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 이혼했다고? 미영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잘 안 맞더라고. 그런데 미영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정수기의 눈에 묘한 빛이 돌았어요. 무슨 일인데? 미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2년 정도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수기가 은근히 자랑하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다. 어떤 분인데? 미영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수기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유부남이긴 해. 뭐, 유부남?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정수가, 그거 불륜 아니야? 미영아, 그런 게 아니야. 정수기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분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거든.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어. 정수가, 그런 말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유부남들은 다 그런 말 한다고.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미영아. 이 사람은 달라. 나한테 진심이야. 정수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들을 들으면 정말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어떤 말들인데?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수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아내랑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하더라고. 나를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면서. 미영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들이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비싸 선물도 많이 사줘.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가고. 이번에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내 이름으로 장만해줬어. 들어와서 살라고. 정수기가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나한테 아내 얘기도 가끔 해주는데 아내가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지 나랑은 얼마나 다른지 말해줘. 정수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미영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미영아, 나는 이번에 정말 행복할 거야. 정수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도 곧 이혼할 생각이래. 나 때문에 말이야. 미영이는 되물었습니다. 정수가 어떤 일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해.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강남에 큰 집도 있고. 정수기가 대답했어요. 미영이의 의미심장했습니다. 부동산 일, 강남의 집, 유부남, 자신의 남편과 동종업계 일까지. 혹여나 남편이 아는 사람일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영아, 너도 진수 오빠랑 잘 지내고 있지? 응. 그럭저럭. 미영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요즘 멀어지면서 걱정이 많아졌지만 정수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수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이의 당황한 표정을 보는 게 묘하게 기분 좋았거든요. 미영이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와의 만남 이후 미영이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수기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진수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진수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한 걱정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어요. 설마 진수가 그럴 리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며칠 후 미영이의 불안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거든요. 여보, 오늘 또 늦으실 거예요? 미영이가 아침에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진수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몸은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진수가 성급하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미영이는 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따뜻한 남편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미영이는 우연히 진수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쓰는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미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미영이와 진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진수는 집에 있을 때조차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미영이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요? 미영이가 제안했지만 진수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미영아,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피곤해. 다음에 보자. 진수가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미영이는 점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수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이런 의심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오늘 산악회 모임 있다고 했죠? 많이 늦으실 거예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마 저녁 먹고 술 좀 먹고 오겠지. 진수가 대답했어요. 미영이는 진수가 나간 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수는 집 근처의 한 삼계탕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는 멀리서 지켜보며 따라갔어요. 삼계탕집 앞에서 진수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택시에서 한 여자가 내려왔어요. 미영이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정숙이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진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서 팔짱을 꼈어요. 진수도 정숙이를 끌어안으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미영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이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니. 두 사람은 삼계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용기를 내어 삼계탕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진수와 정숙이가 보였습니다. 정숙이가 진수의 손을 잡으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고 진수는 정숙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뭐 하는 거야? 김정숙,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수와 정숙이는 깜짝 놀라며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진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아? 정숙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가 내 남편을 왜 만나? 미영이가 정숙이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나라고. 정숙이가 소리치며 미영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영아, 진정해. 진수가 일어나며 말했지만 미영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 내 친구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는데 진정하라고? 미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빼앗다니 뭔 소리야. 진수가 먼저 좋아했어. 정숙이가 맞받아쳤어요. 뭐라고? 이 미친년아. 미영이가 정숙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큰 소리와 함께 정숙이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야, 미쳤어. 정숙이가 뺨을 만지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진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뭐, 나 때문에? 미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너는 재미없고 촌스러워서 진수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다고. 정숙이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더러운 걸레년아. 미영이가 정숙이의 머리채를 다시 잡았어요. 나라니까. 정숙이도 미영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어요. 의자가 넘어지고 테이블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하라고. 진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수는 나를 사랑해. 너 같은 시골 촌녀 말고. 정숙이가 미영이를 밀어젖히며 소리쳤어요. 시골 촌녀? 이성형 괴물아. 미영이가 정숙이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정숙이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을 붙잡았고 삼계탕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뜨거워. 정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삼계탕집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들, 쏟아진 국물, 넘어진 의자들로 엉망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야, 그만해. 진수가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미영이는 정숙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이를 노려봤어요. 너 같은 애랑 50년이나 넘게 친구를 했던 내가 바보였어. 친구? 웃기지 마. 나는 너를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정숙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영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럼 지금까지 뭐였는데?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거야.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아. 너는 내가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어. 항상 나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위로받았거든. 정수기가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정수기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미영이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미영아,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정수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들어 정수기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기의 얼굴에는 묘한 웃음이 떠 있었어요. 왜 그런 표정으로 봐?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잖아. 정수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옆에서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지만 정수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순진했구나. 내가 언제부터 너를 이용해 왔는지도 몰랐지. 정수기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나 평생 주목받고 싶었어. 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정말 싫었거든. 미영이는 정수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너는 항상 순수하고 착했지만 나는 그런 게 견딜 수 없었어. 중학교 때 준호 기억나지? 너 좋아한다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빼앗았거든. 정수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봤는데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 미영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수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허탈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채워도 허무했어. 미영아, 좋은 남자들 만나도 예뻐져도 돈이 있어도 계속 공허하기만 했거든. 그런데 너는 뭐야? 평범하게 살면서도 항상 행복해 하더라고. 미영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니. 너 사랑받으며 사는 게 정말 부러웠어. 그래서 망치고 싶었던 거야. 너의 그 행복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었다고. 정수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기는 잠깐 진수를 바라보더니 다시 미영이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 내 남편이 나한테 빠져드는 게 말이야. 진수한테 계속 말해줬어. 내가 얼마나 재미없는 여자인지, 별 볼 일 없는지 확인하게 됐어.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공했잖아. 내 행복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났어. 정수기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순진했어, 미영아. 미영이는 바닥에 앉은 채로 정수기를 바라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게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정수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수는 내 남자고 내가 어떻게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정수기는 잠깐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항상 너보다 위에 있었어. 너는 그걸 몰랐을 뿐이야. 미영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정수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정수가,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뭐라고? 정수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아무리 채워도 허무하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너야. 미영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불쌍한 사람. 정수기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불쌍하기는 나는 내 남편을 빼앗았다고. 그래, 너 이겼어. 미영이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한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미영이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리고는 돌아서서 삼계탕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걸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길거리에 나온 미영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정수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의심과 불안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삼계탕집을 나온 미영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미영이는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정수기의 배신, 진수의 불륜, 그리고 무너진 가정.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니 허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진수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짐을 가지러 온 거였어요.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미영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진수가 말하려 했지만 미영이가 막았습니다. 이혼해요.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진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미영이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는 이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재산이 상당하네요. 절반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달이 지나고 미영이는 대학 동창 혜진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아, 너 정수기 소식 들었어?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식? 미영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다던데. 조용히 짐 싸서 혼자 갔다고 하더라. 혜진이가 말했어요. 미영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진수도 더 이상 변명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재산 분할도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미영이는 집과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떠나고 나서 진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잃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주로 아이들 이야기였지만 미영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잘 다니고 있어요. 미영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어떤지. 진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괜찮아요. 미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바보였어. 아이들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 진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미영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수진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기뻐했어요. 수진아, 아빠야. 보고 싶어. 진수의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어요. 진수는 아이들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순진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미영이는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와 남편마저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현실을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미영이는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깊이 믿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화목하게 찍은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미영이는 사진 속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수기의 배신, 진수의 불륜, 무너진 가정.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속고 또 쉽게 등을 돌리기도 하지. 기대한 만큼 상처받고 사랑한 만큼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도 아이가 있다는 건
그 허망한 인생에도 한 줄기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지. 지금은 그거 하나로 살아간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정숙이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거였고, 진수는 혼자서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살고 있을 거였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숙이도, 진수도 말이죠. 그들도 결국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행동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미영이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순진하게 살지는 않을 거였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잔인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했습니다.